진실은 드러났다. 감정은 폭발했고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결정이다. 귀궁 12와 그 누구도 물러서지 않는다. 이제부터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단순한 귀신과 인간의 대립이 아니다. 100년 전 왕실이 감춰둔 죄, 그리고 그 죄로부터 피어난 언한, 그로 인해 얽히고 설킨 감정의 전장. 팔척기는 복수의 화신으로 돌아왔고 강철은 인간과 신의 경계에서 방황하고 있다. 열이는 그 모든 중심에 선다. 이번 회차는 선택의 회차다. 감정은 폭발하고 진실은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이제 더 이상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충돌의 시간이 시작된다. 팔척기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만은 아니다. 그는 악귀이자 동시에 희생자다. 그가 왕실의 피를 가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피가 신기를 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왕실은 그를 제거했다. 어린 시절부터 감당할 수 없었던 능력. 왕실은 그를 축복이 아닌 저주로 여겼고 결국 봉인이라는 이름의 유폐 속에 가뒀다. 하지만 혼은 죽지 않는다. 분노는 망각되지 않는다. 팔척기는 100년을 기다렸다. 아니 100년 동안 감정을 잊지 않았다. 왕실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죄악, 그 죄악의 잔재를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그는 돌아온 것이다. 이제 그가 겨누는 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다. 왕실의 권위와 정통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려는 파괴적 진실이다. 팔척기의 기세는 점점 커지고 있고 그의 존재만으로도 궁은 공포와 의심에 휩싸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가 정말 악한가? 아니면 진짜 악은 그를 만든 왕실의 침묵과 무관심이었는가? 팔척기는 그 질문을 시청자에게 묻는다. 그리고 그 와중에 뜻밖의 감정이 피어난다. 열이와 강철, 무녀와 이무기, 서로 다른 운명을 가진 두 존재가 하나의 감정으로 연결된다. 열이는 강철에게 경기석을 대신해 말한다. 너는 나의 부적이야. 그 말은 열이의 신기보다도 강력한 방패가 된다. 이 말은 단순한 애정 고백이 아니다. 이건 전쟁 중에 주고받은 약속이다. 서로의 생명을 지키고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맹세. 열이는 더 이상 신을 부르는 통로가 아니다. 그녀는 신의 선택을 거부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한 존재다. 강철은 인간의 몸에 갇힌 신령이다. 그는 열이라는 인간을 통해 감정을 배우고 동시에 인간으로 살아가는 법을 익힌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단순한 과거의 인연은 이제 현실의 감정으로 변화한다. 이 감정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다. 이건 드라마의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축이 된다. 열이의 감정은 강철을 인간으로, 강철의 감정은 열이를 전사로 만든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무기가 된다. 이 사랑은 귀궁이라는 전장 안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불꽃이며 또한 가장 뜨겁게 타오를 불씨다. 윤갑의 몸에 갇힌 강철이 신이었던 존재가 인간이라는 껍질 속에서 갇혀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신체적 제약을 넘어 존재의 본질을 흔드는 일이다. 1000년 동안 수행하며 품어왔던 힘은 봉인처럼 닫혔고 그의 자아는 점점 침묵해갔다. 그러나 열이와의 감정, 그 감정이 강철 안에 무언가를 흔들기 시작한다. 그녀가 던진 단 한마디, 너는 나의 부적이야. 그 한마디는 마치 오래된 봉인을 푸는 열쇠처럼 작용한다. 강철은 처음으로 인간의 감정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그 감정의 진폭 속에서 이무기의 기운이 서서히 깨어난다. 그는 더 이상 하늘만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다. 지금은 열이라는 존재와 함께 이 땅 위에서 싸우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신기의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 강철이 다시 힘을 되찾는 이 과정은 단지 초능력의 회복이 아니다. 그건 강철이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싸우겠다고 결심한 순간이자 신이 인간이 되는 혹은 인간이 신의 길을 열어주는 역설적 구조다. 귀궁 12화에서 강철은 마침내 다시 깨어난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누구의 명령도 하늘의 뜻도 아닌 오직 자신의 의지로 일어선다. 그 중심엔 열이가 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곧 폭풍이 된다. 귀궁의 모든 혼란 뒤에는 조용히 웃는 한 남자가 있다. 김봉인. 그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다. 그는 궁 안에서 벌어지는 귀신과 인간의 싸움을 누구보다 냉철하게 지켜보고 있는 자다. 사람들은 그를 노예한 어른이라 부른다. 왕의 외조부이자 영의정으로서 수십 년간 조정을 버텨온 자. 그러나 그의 침묵은 곧 계산이다. 그는 지금 이 모든 혼란을 기회로 보고 있다. 혼란 속에서 누가 살아남는지를 관찰하며 왕조의 균열 사이로 자신의 권력을 밀어넣고 있다. 그는 팔척기가 누구인지 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왕실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김봉인은 팔척기를 왕실의 흑역사로 규정하며 이를 통해 왕권을 흔들고자 한다. 그는 백성들이 느끼는 공포를 민심으로 바꾸고 그 민심을 지렛대 삼아 왕을 흔들 준비를 한다. 모든 계략은 한 방향으로 향한다. 바로 왕의 폐위. 그리고 그 공백을 자신이 틀어지겠다는 야망. 그는 열이를 단순한 무녀로 보지 않는다. 열이는 그에게 있어 통제 가능한 신기이자 군중 심리를 자극하는 도구다. 하지만 김봉인의 진짜 무서움은 그가 절대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열이를 보호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보호란 곧 통제를 뜻한다. 강철이 위험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두려운 존재로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제압이다. 그는 항상 진심을 말하지 않는다. 그의 언어는 계산된 정치적 수사고 그의 행동은 철저하게 타산에 근거한다. 귀신보다 무서운 건 바로 이런 사람이다. 귀궁 12화에서 김봉인은 점차 그 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시청자는 궁극적으로 깨닫게 된다. 이 드라마의 진짜 악은 귀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귀궁이라는 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자는
다름 아닌 김봉인이다. 그가 선택할 다음 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궁 전체를 어떻게 뒤흔들 것인지 이제 곧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풍산. 그는 누구의 편인가? 열의를 팔척기에게 넘기려 했던 그 남자. 그러나 그의 눈빛은 언제나 너무나 침착하고 그 미소는 지나치게 얄밉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하다. 귀신의 움직임도, 인간들의 감정도, 심지어 왕실에 숨겨진 약점까지도. 풍산은 단순한 술사가 아니다. 그는 게임의 설계자처럼 보인다. 겉으로는 맹인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상 그는 이 궁의 흐름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꿰뚫고 있다. 풍산의 행동은 양면적이다. 한 손에는 팔척기를 향한 제사의식, 다른 한 손에는 김봉인과의 대화를 쥐고 있다. 그는 열의를 팔척기에게 넘기겠다는 거래를 제안했지만 정작 그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열의를 통해 팔척기의 힘을 끌어내려는 것인가? 아니면 열의를 미끼로 삼아 왕실에 숨겨진 죄를 세상에 드러내려는 것인가? 그의 목적은 매번 무하게 흘러가며 아무도 그의 속내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풍산의 주변에는 언제나 미묘한 균열이 일어난다. 사람들의 감정이 왜곡되고 판단이 흐려진다. 그것이 그가 만드는 무형의 함정이다. 그는 마치 누군가를 조종하는 인형술사처럼 말 한마디 없이도 상황을 뒤틀어버린다. 열의를 향한 태도도 의심스럽다. 그녀를 귀하게 여기는 듯하지만 동시에 필요 이상의 거리두기를 한다. 그가 열의를 팔려고 했던 건 진심일까? 아니면 모두를 속이기 위한 덫이었을까? 귀궁 12화에서 풍산은 중요한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그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혹은 끝까지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판을 유지하려 할 것인지. 그가 설계한 이 판이 무너지는 순간 풍산 역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위기조차도 그가 의도한 수라면 어떨까? 풍산은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리고 바로 그 예측 불가능함이 궁극적인 혼란의 씨앗이 된다. 풍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다. 모든 이들이 눈치를 보며 숨을 죽일 때 열의는 고요히 앞으로 나아간다. 그녀는 더 이상 팔척기의 먹잇감도 왕실이 통제할 신기 보유자도 아니다. 무녀로서의 삶을 받아들이되 그것에 매몰되지 않는 열의. 그녀는 신이 내려준 운명이 아닌 자신이 선택한 운명을 걷는 자다. 이제 그녀의 손엔 경비석도 없다. 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려놓은 마지막 부적은 곧 그녀 자신이었다. 그렇다. 이제 열의가 믿는 것은 신의 힘도 예언도 아닌 스스로의 판단이다. 무녀로 태어났지만 열의는 한 번도 신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 그녀는 삶 속에서 싸우며 단단해졌고 사랑을 통해 성장했다. 강철과의 감정은 열의를 흔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팔척기가 도성을 뒤흔들 때 열의는 그 앞에 선다. 부적도 군사도 없이 오직 감정과 신념 하나로. 그녀는 말하지 않는다. 그녀는 싸우지 않는다. 그저 존재로 증명한다. 나는 여기 있고 나는 선택했다. 귀궁 12화는 열의의 서사가 정점을 찍는 순간이다. 무녀 열의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아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기도가 되는 존재로 거듭난다. 궁의 운명은 이제 열의의 손에 달렸다. 팔척기와 강철, 풍산과 김봉인, 왕과 조정, 그리고 백성들까지 모두가 열의의 선택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그 선택이 궁을 구할지 혹은 완전히 무너뜨릴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열의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이다. 이 드라마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였는지를. 귀궁 12화. 이 이야기는 귀신과 인간의 대결이 아니다. 사랑과 증오, 진실과 침묵, 정의와 권력의 충돌이다. 누군가는 사랑을 택했고 누군가는 권력을 택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사랑을 통해 권력조차 뛰어넘는 길을 택했다. 그 중심에는 열의가 있다. 그녀는 무녀지만 동시에 혁명가이자 선택자다. 팔척기의 분노도 김봉인의 계략도 풍산의 간파도 그녀 앞에선 무력해질 것이다. 마침내 열의는 무녀의 운명을 자신의 손으로 꺾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간다. 귀궁은 지금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한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 못할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